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지금 이제 2시가 조금 넘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도 글램핑장에서 힐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이제 어제 보도도 다 소화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조금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뉴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보도를 조금 듣다가 제가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를 소화를 다 하면 한꺼번에 다 제가 전달해 드리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쉬고 있는 글램핑장이 철길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여튼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고 나머지 뉴스를 소화해서 내일 오전까지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방송을 나누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두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내란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내란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당이기 때문에 이 법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이제 발의가 공포가 되는 게 며칠 뒤인지가 문제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5가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박찬대 의원님 이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이제 10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자, 내란 특별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란 관련 유죄 확정이 되면 사면이나 복권을 제한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얘네들은 사면 안 됨. 자,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시원한데 내란범 배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끊고 이미 받은 국고 보조금은 반환한다. 국민의힘 긴장해야죠. 이게 왜냐면 내란범 배출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끊고 나간 보조금을 반환한다라는 거는 일단 윤석열 한 명만 해도 400억인가 450억인가를 토해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몇몇 국회의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합하면 이 규모가 얼마가 될지 짐작도 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가 없게 아예 내란만 재판하는 그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자수, 자백 혹은 제보자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형량고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자수하거나 자백하거나 제보를 하면 혐의가 있어도 형량을 조금 감면해 준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덕수랑 최상목 때 이제 제일 답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요 요직에 인사 알박기를 합니다.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경찰, 검찰 등등의 고위직에 자기네들 편 인사 알박기를 하는데 이거 싹 다 뽑아내는 5가지 이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진짜 검색을 해보고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고 야 진짜 사이다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공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뭘 듣다가 중단하고 지금 방송을 잘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홍사훈 쇼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매블쇼도 그렇고 홍사훈 쇼도 그렇고 언론 보도 뭐 YTN도 그렇고 지금 뭐 연합뉴스 등등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협상을 재협상을 해가지고 뭐 25%니 26%니 뭐 관세를 올릴 거다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오늘인가 어제 이제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걸 또 8월까지 미뤘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이라는 이 미친 짓이 왜 미친 짓이냐면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뭐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인가 그걸 기치로 내걸고 대선을 치러서 당선됐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거 자체랑 미국의 시민의식 그리고 이런 학력이 낮다라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미국 달러는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 전 세계가 무역 등에서 거래를 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쓰는 화폐가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포기한 겁니다. 이 근본위제라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의 대부분의 세계 화폐는요 이게 실물 거래가 아니고 이제 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그 화폐는 이 한 장의 화폐에는 죄송합니다 뭐 몇 그램의 현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근본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로 된 화폐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이만큼의 금을 내놔 하면 금을 돌려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였거든요. 근데 몇 번의 인플레이션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금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닉슨 쇼크로 근본위제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는 갑자기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요. FRB라는 아주 막강한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FRB와 미 정부 사이의 연대로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생산이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요 소비 국가가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나요? 여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본위제 때문에 각국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의 화폐만 찍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금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1970년대에 근본위제를 일방적으로 그냥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본위제나 은본위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미국은 그 달러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이 달러로 외국의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 달러라는 화폐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점점 무역 등의 거래를 할 때 이 달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기는 힘들 거고 근본이제는 폐지했지만 이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 수입을 줄어들게 만드는 일과 정책을 마구마구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기고 있는 관세 정책을 지금 본인이 말한 수치로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제 유로화를 만든 이유 자체가 달러라는 화폐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만약에 잃게 되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로화라는 걸 만들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시안화를 추진하려다가 실패는 했지만 그때 아시안화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한중일이 협력해서 아시안화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달러의 지위가 언젠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이제 제2의 제3의 기축통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중국의 위안화도 일본의 엔화도 한국의 원화도 힘들다. 그리고 유럽은 유로화 만들지 않았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건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이제 한덕수한테 경고를 했던 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너는 어떤 협상도 하지 마라. 다음 정부에 넘겨라.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뻗대고 버티면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계속 경고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후진성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냐면요. 미국은 대통령이 직선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미국 정치계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정치계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 굉장히 복잡한 간선 제도에서 대선도요. 그 간선으로 투표를 했는데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주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는 일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투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그리고 아니 미국 사람도 아닌 나도 알고 있는 근본이 제 이전과 이후에 미국의 달러에서의 가치 그리고 지위를 그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다면 당장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지지율이 40, 50% 왔다 갔다 한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나라 미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선진적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장기 집권 혹은 영구 집권을 이제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도 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몰려가 가지고 막아버리고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가서 투표를 한 뒤에 총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표결을 해야 되겠다고 국회로 달려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시위를 하니까 국회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정도의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그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뭐 TV에 가끔 나와요. 한국의 헌법재판관들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근데 가끔 나오는 거지. 이게 대체적인 여론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생각도 없고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만큼 공부도 못한 거고요. 민주주의의 후진성도 그 정도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관세 협상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TV에서 뭐 몇 초에서 뭐 몇십 초 정도밖에 보도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거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문제이고,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조금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꼭지만 제가 일단은 짧게 전해드립니다. 지금이 오후 2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 정도에 이제 조금 더 화요일과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기사가 제가 소화가 되면 또 제 나름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최소 오늘 저녁이나 밤에 하나, 내일 아침에 하나, 2개 정도는 더 올릴 것 같고요. 좀 더 뉴스를 소화해 보다가 이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싶은 소식이 있으면 중간에 뭐 하나를 더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직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찾은 촬영 장소나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40분, 50분짜리 요즘 방송이 계속 길어지고 늘어지고 있었는데 짧게 그냥 하루에 여러 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 여기까지 끊을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